책 왜 읽어? 자, 시작해 볼까요? 뭐 책은 옆에 있으신가요? 책. 우리는 그 책 왜 왜 읽어? 읽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 방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뭐 책을 뭐 많이 읽는다고 읽는 사실은 뭐 직업군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책도 또 좋아하는 두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못 읽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책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1차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고는 싶은데 혼자 읽기에는 너무 뭐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경우들도 많으니까 마침 이렇게 또 플랫폼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좀 만나면서 또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또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소탈하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의미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책 왜 읽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질문이라 사실은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책 왜 읽어? 그 책 뭔데 읽어? 뭐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시작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쵸? 같이 네. 얘기하고 예. 그리고 뭐 방송을 보시는 특히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성인분들 아무나 그냥 편하게 듣는 그런 방송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될까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거른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분께서 책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들어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방송 소개는 우리가 했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 각자 소개를 한번 네. 아주 간단히만 네. 해볼까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책대장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름을 고민하는데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살면서 그 소장이나 대장이라는 그 직함을 꼭 갖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 성취하네요. 이렇게 대장이라는 말 벌써 한 두세 번 네,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대장님으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또 책을 또 워낙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대장 정말 잘 어울린다. 네. 자, 털주부님은 왜 털주부님일까요? 네, 저는 털주부라고 하고요. 네. 네.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털이 많고 곧 주부가 될 예정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원래 주부 아니셨나요? 원래도 뭐 그렇죠. 늘 근데 딱 혼자 있으면서 주부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릴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본격적인 주부 생활 이제 시작된다. 네, 한번 겪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슬슬 책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또 우리 그것도 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책을 그래서 다룰 거냐, 니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둘이 조금 의견이 다른 건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문제작이 되는 걸 약간 일단 치워놓고 누구나 좀 한 번쯤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너무 또 하다 보면 고전 쪽으로 갈까 좀 걱정은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하면서 저희가 한 20권 정도 지금 네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해놨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 뽑아놓은 것들 보면은 진짜로 너무 다양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너무 기대돼요.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고전도 있고 고전 중에서도 뭐 외국 고전과 우리나라 거 그리고 고전이라고 하는 게 문학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철학적인 서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베스트셀러들 약간 최근에 나온 작품들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뭐 또 굉장히 서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무 이제 텀이 뜨지 않게 이제 다루는 것도 우리의 목표기도 하고 또 만화나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다룰 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이 책에 대한 또 편견도 약간 쌓이는 것 같고 취향이 형성되는데 맞아요. 이번 기회부터는 네네. 좀 저는 네. 아예 그냥 이 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보고 싶은 부분만 자꾸 네. 보게 되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원점에서 한번 책을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잘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작업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고른 책들도 사실은 한 번쯤 들어봤거나 한 번쯤 읽어봤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가 뭐 지금 뭐 누구에게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왜 네. 굳이 다시 읽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도 나름 의미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준비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 꼭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꼭지들이?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뭐다라는 느낌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책 읽기 전에 좀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는 편인데 그렇게 누군가 규정해준 그런 느낌 말고 내가 이 책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리를 좀 해보자. 나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꼭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꼭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각자 해석인 거죠. 각자 맞습니다. 해석입니다. 네, 예. 이게 논의를 저희가 게을리한다거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컨셉이죠. 일부러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럼요. 각자만의 어떤 개성을 네. 지키기 위한 네, 네. 필사적인 따로 가기.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이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책을 그럼요. 생각을 좀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으면 더 소름 끼치는 거 맞아. 아니겠습니까? 같으면 또 오늘 또 우리가 볼 책의 주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약간 비슷할 오늘 약간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별론데. 갈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어우. 알게 모르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우리 이름만큼이나 다릅니다. 네. 그래서 꼭지를 첫 번째는 책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해보는 거. 네, 그래서 꼭지 제목도 있는데. 네. 네. 뭐였나요? 이 책이 뭐라고? 아하. 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 뭐냐면 이 책이 뭐라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책은 뭐다? 라고 하는 짧은 어떤 자기 정의와 함께 그걸 바탕으로 살을 붙여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뭐 그런 코너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뭔가 막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영화도 떠오르고 책도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꼭지 두 번째 이름은 제가 이걸 꼭지 두 번째 이름을 제가 이 책 그 책 뭐 이랬었잖아요. 이 책 그 책 근데 너무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를 약간 낼게. 저 반대도 되는 거죠. 그럼요. 언제나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가 우리 이 책이 뭐라고 였잖아요. 두 번째 꼭지. 이 책 뭐 같네. 책 뭐 같다 이런 부정적 뉘앙스는 아니고 이 책 뭐 같네 라고 하는 약간 재미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별론가요? 네. 그럼 이 책 그 책으로 갈까요? 일단은 가제로 하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고르면서 영화나 드라마도 떠오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맞아요. 했는데 이 책 그 책이라고 하면 그러네, 약간 책이 코너가 한정되니까. 포함을 못하는 약간 음악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약간 조금 이 책 그 책이 약간 좀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이 책 어디선가? 거기까지. 어디선가? 좀 괜찮죠? 여운을 남기면서 코너 제목을 그렇게 여운 남기는 거 참 신선하네요. 이 책 어디선가? 이 책 오케이, 어디선가? 알겠습니다. 말할수록 괜찮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꼭지. 자, 세 번째 꼭지가 사실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영화를 봐도 좋았던 장면 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책도 좀 그렇게 유쾌하게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장면 중에 좋았던 장면 네.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네네. 주제가 아니더라도 내 머릿속에 딱 와닿는 그런 걸 한번 공유해 보자는 거죠. 뭐가 됐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나름의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조금 풍성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코너 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이제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세 번째
꼭지의 목표이기도 하고 네. 가장 어떻게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이 많은 맞아요. 코너라고 할 수 있을 것 제일 같아요. 기대돼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지 제목은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네. 약간 대장님 말투 생각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한테 그렇습니다. 편견 심어주시면 안 네. 되죠.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똑같은데. 똑같아. 똑같나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뭐 개그맨의 어떤 유행어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아시나요 혹시? 뭐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어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책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 책입니다. 네. 다들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또 이미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방송 제목으로 이미 사실은 책 제목이 나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쟤네들이 시간을 끈다고 끌었지만 다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책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뭐 사실은 첫 번째 꼭지 자체가 이 책 뭐라고? 라고 하는 코너니까 그냥 바로 코너로 넘어가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네. 예.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여운이 너무너무 남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를 글쎄 되게 여러 번 읽었고 뭐 어릴 때도 읽었고 커서도 읽었고 했는데 이번에 더 좀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이거를 또 제대로 다시 편견 없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꼼꼼히 봤는데 책을 덮고 나서 좀 너무 약간 여운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여운이요? 이거 차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마음이 급했는데 네. 너무 듣고 싶어서. 보기보다 성격이 급하시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이 책은 뭐다 이렇게 딱 시작해주는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저는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네. 이 책은 기계 문명의 발달과 전체주의가 결합된 세상에서 인간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거의 뭐 책 한 권 다 읽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정리해주셨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또 제가 또 약간 약간 관심 끄는 그런 또 문장을 준비했으니까요. 멋부리신 건가요? 멋부렸습니다. 네. 한 건 멋부렸습니다. 저 사실은 다른 것도 많이 썼다가 그래요?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일단 겸손한. 건방지면 그럼 제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저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 문장씩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멋지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된 세계를 다루는 멋진 신세계다. 굉장히 멋을 부려준다. 멋 한껏 부렸습니다. 멋진이 되게 여러 번 들어가네요. 네, 여러 번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멋진 신세계, 물론 이제 원제는 그 Brave New World라고 하는 그 템페스트에 나오는 그 한 구절을 이제 따와서 지었지만 우리 이제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어쨌든 멋진 신세계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정한 이 문장에 살을 붙여서 설명해도 될까요? 네,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하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인데 책의 구조는 그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세계에 대한 설명을 한껏 하고 그 다음에 책의 후반부에는 이게 정말 멋진가? 멋짐이란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찰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책 제목에 초점을 두어서 이 책의 한 줄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책의 내용을 조금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소설 속의 혹시 시기 혹시 몇 년 된지 시기가 이제 그 포드를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탄생 이후로 잡죠. 네, 그 시기로 잡는데 우리 지금 이제 서기로 따지자면은 2500년대를 다루고 있죠. 이 책이 나왔던 게 1932년인데 그 뒤로 아니다. 그렇죠. 그 뒤로 600년 뒤에 세계를 다루고 있는. 너무 길게 잡았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범주 안에서 보자면은 SF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세계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고 조정되어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싹 다 거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전자 조작 기술과 조건 반사 교육과 그리고 소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소재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불안 요소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세계이고, 효율성과 어떤 안정성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만이 지상 목표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의 어떤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도구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다루고 있다. 이제 이런 소설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한 세계에도 하나의 이제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세계의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존과 그의 어머니인 린다 라고 하는 인물이 이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님. 거의 뭐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냥 어물쩡 편하네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편하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방송 보시는 그런가요? 분들이.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대장님은 또 네네. 나름의 또 그 한 문장이 아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계 문명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이게 뭐 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거라 그런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딱 봤을 때 네. 이제 맨 앞부분이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시작이기도 하고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네. 이제 정말로 실감나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행을 나눠 맞아요. 거기는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해요. 오, 맞아요. 옛날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막 귀에 여러 들리는 컷을 것 나누는 네, 그런 네, 이제 네.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집중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한 두세 번 읽으면 더 재미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유전자 조작이라던가 이런 기계 문명이 되게 무겁게 저는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즐겁게 와닿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알파 베타 계급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겁게 다가오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더 씌워서 모든 것이 조종이 되는 그런 어떤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작가가 굉장히 길게 봤던 그 시절이 이렇게 앞당겨져 오지 않나. 성큼성큼 막 다가온 지금 2020년밖에 안 됐는데 맞습니다. 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계 문명이랑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전체주의라는 그 안에서 저는 제일 핵심으로 봤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 책은 소설이기도 하고 철학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제가 정리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것들을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정열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고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해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기계 문명과 전체주의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주체성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어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미래 세계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한편 되게 이렇게 두렵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그렇죠. 게다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함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외부의 어떤 독자 입장,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맥락들이 읽히지만 만약에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들은 왜 숲 안에 들어가면은 숲을 못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고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오, 벌써 그렇죠. 우리 첫 방송인데, 그렇죠. 약간 포인트를 맞춘 부분들이나 약간 그 정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더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그렇죠? 의미부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책을 딱 덮고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책을 딱 덮었을 때 주무셨죠? 저는 무슨 그런
이틀을 못 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거 그러니까 이 저자도 사실은 그 얘기 인터뷰한 것 인터뷰는 아니고 그가 왜 책머리에 왜 작가의 말 같은 거 남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판 말고 이제 다시 찍고 할 때 이제 다시 이제 작가들이 말을 남기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작가가 고민했다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존을 꼭 그랬어야 됐는가. 이거 지금 근데 미리 그 얘기도 드려야겠네요. 이 책이 모든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책을 그래서 읽으면서 결말을 이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나올 수. 그렇죠. 저 지금 말할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하셨어요. 거의 했죠. 존에게 신경 질라는 거 보셨나요? 존에게 그랬어야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다른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어떤 상상이었냐면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어야 진짜 멋진 신세계가 올 수 있지? 소름 끼쳐. 라고 내가 생각하는 너무 비슷해. 어떡해. 약간 피스트 범프라도. 그래서 그쵸.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했어요. 네. 예, 본인도 아마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결말이. 네. 그래,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실은 실존,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만난 어떤 특별한 존재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그 약간 인간 동물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유색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동물원의 동물처럼 이렇게 전시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티프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이 맞는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거기서부터 비롯됐을 수도 있죠. 그 실제 인물이 이제 겪었었던 어떤 결과랄까요? 그런 걸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왜 누구나 그런 어떤 욕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글 쓰는 거를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결말을 항상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독자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이 올더스 헉슬리는 이 결말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걸까? 결말의 다른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못 찾아서? 네. 그럴 수도 그게 있죠. 이제 네.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숙명 같은 그럼 느낌이. 너무 무섭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이런 결말로밖에는 갈 수가 없으니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상 그게 어느 지점일까 그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찝찝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책 최후반부로 가면은 왜 존이 이제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하자면은 멋진 신세계로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사는 부분이 최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전 그때 살짝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거를 읽었을 때 그때가 고등학생인가 어쩐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그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를 보면서. 근데 이게 웬걸? 그냥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막 아니면 쇼 프로그램의 어떤 그냥 이제 엔터테이너를 보듯이 그냥 막 오히려 이제 관음증적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막 환호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을 넘어간 거죠. 네. 그래 저 사람들은 뭘 보여줘도 더 이상 성찰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진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되게 나름 보는 분들이 우리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라면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희가 생각보다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또 어떻게 그렇죠.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사실은 한 3시간은 넉넉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서 꺼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 달고 그렇죠. 제발 이제 그만해.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해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존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